안녕하십니까, 양현고입니다. 오늘은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좀 영상을 진행하고자 해서 이번 편을 제작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 좀 이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까 해요. 낚시하면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나 혹은 좀 디테일하게 어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좀 이제 기획을 해서 만들까 해요. 그래서 기획한 것이 베스톡. 네, 베스에 관련한, 베스 낚시에 관련한 토킹을 주로 다루는 그런 영상물이 될 거예요. 베스톡에서 여러 가지 이론적이고 그리고 어떤 설명적인 부분들, 깊게 심도 있게 생각을 함께 나눠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베스톡 진행하도록 할까 해요. 첫 번째 베스톡 어떤 걸로 주제를 삼으면 좋을까요? 양프로님이 한 가지의 루어만 사용하셔야 된다면 무엇을 사용하실지. 한 가지의 루어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낚시를 갔을 때 한 가지만 한 개가 아니라 뭐 여러 개라 할지라도 어쨌든 한 가지만 허용된다. 예를 들면 뭐 스피너베이트다. 그럼 스피너베이트로만 낚시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한 가지. 일단은 뭐 장소가 어디냐, 어느 시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봄이다, 흙탕물이다. 이러면 좀 차터베이트로 하겠죠. 여름이고 맑은 물이다. 그러면 탑워터 종류라든지 혹은 작은 사이즈의 웜낚시 피네스하게 가겠죠. 겨울이 여름은 메탈 바이브로 갈 거고, 뭐 시기와 장소와 어떤 상황 패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을 다 불문하고 장소 시간 뭐 상황 이런 거와 관계없이 무조건 한 개만 그냥 한 가지만 허용된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로 갈 것 같아요. 뭘까요?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제가 무엇을 선택할지. 자, 3초간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1, 2, 3. 저는요, 원픽으로 그냥 한 가지만 어디에 가든 뭐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꾸려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로 가서 낚시를 할 건데 한 가지만 가지고 간다. 그럼 저는 러버지그를 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물색, 뭐 깊이, 뭐 어떤 뭐 수로냐, 뭐 강이냐, 호수냐, 뭐 둔봉이냐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낚시하는 패턴도 다양하게 커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심도 다양하게 제가 선택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정지나 움직임이나 뭐 다양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루어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버지그를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러버지그를 사용해서는 바닥 낚시도 가능하고 중층 낚시, 상층 낚시까지 다 가능해요. 바닥에서 천천히 드래깅을 한다? 뭐 그러면 웜을 대신할 수 있겠고요. 중층에서 유영을 한다? 그러면 스피너베이트, 차터베이트처럼 사용할 수 있겠죠. 트레일러를 어떤 것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상층에서도 캐스팅을 하고 바로 로드를 들고 상층에서 바로 수면 아래에서 유영을 한다, 빠르게 지나간다 다 표현할 수 있고, 혹은 층에 상관없이 이렇게 업다운으로 중층을 위아래로 노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한 지점을 펀칭으로 넣는 것도 가능하고, 다양한 이 임기응변 능력, 그런 것이 가장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는 게 러버지그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러버지그를 픽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예전에 뭐 미국에서 경기할 때라든지 혹은 제가 학생 때 낚시를 간다든지, 그럴 때 당장 현장에서 제가 이거 오면 될 텐데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경기 때에도 그랬고 낚시를 멀리 떠난 상태에서도 그랬고, 그럴 때마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다른 걸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러버지그가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준 그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버지그를 다양하게 쓰게 됐고, 다양하게 쓰는 것이 뭐 어렵지 않은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허락된다면 러버지그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그 러버지그를 가지고 어떻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지까지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게 좋겠죠? 자, 러버지그. 일단은 러버지그를 또 세분화 시켜서 보자면 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스탠다드 러버지그는 풋볼 타입과 아키 타입, 이렇게 풋볼 타입 그리고 아키 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아키는 이렇게 약간 고무신 같이 생긴 유선형이고 부드러운 장애물을 잘 비집고 나갈 수 있도록 뾰족하게 생겼죠. 풋볼은 말 그대로 이렇게 미식축 공구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무게가 다 전적으로 거의 앞으로 다 쏠려 있는 상태고, 이 양옆이 폭이 좁아서 딱딱한 장애물에 걸리더라도 탁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딱딱한 장애물에서는 풋볼 타입을, 그리고 부드러운 장애물에서는 아키 타입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호핑이라든지 어떤 수직적인 낚시에서는 제가 풋볼을 선호하고, 중충에서의 유형이라든지 드래깅에서는 이렇게 부드러운 장애물에서의 드래깅에서는 제가 이렇게 아키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런 스탠다드 타입 외의 것들을 살펴보자면요. 지그는 지그인데 이게 좀 헤드가 완전히 뾰족하죠. 이거는 이제 스위밍 지그. 아예 유형을 하게끔 디자인을 해놓고 그 유형을 하면서 어떤 뭐 이런 부들이나 갈대 같은 것들을 잘 비집고 나올 수 있도록 이 헤드가 넓지 않게 편성해 놓은 이런 아예 스임 지그가 있어요. 스임 지그도 있고, 이것도 러버 지그 일종이죠. 그리고 지금 이것과 같이 완전히 헤비 커버용, 이거는 헤비 듀티 타입인데요. 바늘도 굉장히 두껍고요. 그리고 위드가드도 이렇게 더블로 편성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드가드가 강하면서도 또 많아요. 이렇게 돼 있고, 헤드는 또 대부분 다 이렇게 헤비 커버용이라 굉장히 무거운 편이고, 이렇게 타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일반적인 스탠다드 타입인데요. 스탠다드 타입 중에서도 이게 이 위드가드의 이 상태가 좀 라이트한 게 있고 약간 헤비한 게 있어요. 이렇게 헤비 듀티한 거를 저는 일단 선호를 해요. 왜냐면 라이트한 것은 제가 헤비하게 만들 수 없지만, 헤비한 것은 제가 라이트하게 어떤 좀 빼낸다든지 잘라낸다든지 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헤비한 걸로 사용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위드가드를 좀 가감할 수, 이렇게 좀 약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해요. 하지만 저는 웬만해서는 이 위드가드를 좀 잘라내거나 부드럽게 하려고 뭐 제거하는 것들은 별로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베스가 러버지그를, 제가 표현하는 러버지그를 생물로 생각하고 먹겠다라고 생각하면요, 살살 물지 않아요. 굉장히 강하게 물기 때문에 일단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을 수 있게끔 확실한 그 결정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액션에 충실히 최대한의 영혼을 좀 불어 넣을 거고요. 그런 경우에 물었다 하면 이거를 물어서 내가 꽉 물어서 죽여야 되겠다, 내가 이 먹고자 하는 대상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꽉 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강해도 이게 웬만해서는 훅셋이 돼요. 제가 경기 전에 연습할 때 베스를 좀 안 걸으려고, 일부러 안 걸으려고 뭐 별걸 다 해봤거든요. 이 위드가드를 와이어로도 만들어 보고, 강한 걸로도 해보고, 뭐 헤비듀티를 2개씩도 넣어보고, 뭐 별별 것을 다 해봤는데 아무리 강해도 먹을 놈은 다 먹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훅셋을 안 하려고 그래도 꼽혀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 위드가드 타입을 결정짓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라이트한 태클로 낚시를 한다 그러면요, 위드가드가 너무 강하면 훅셋이 힘들겠죠. 라이트한 태클로 한다면 위드가드가 없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훅 또한 얇아야 될 거예요. 태클이 라이트하다면. 훅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훅셋을 할 때 걸리는 부하가 좀 더 크게 걸리기 때문에 이게 낚싯대가 좀 더 헤비해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훅이 두꺼워져야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세팅을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일단 아키 타입은 제가 유형하는 데 많이 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유형할 때 이 테일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납을 걸릴 수 있는 타입을 많이 써요. 이렇게 더블 테일 그럽이나 혹은 이렇게 미니키 김비 같이 이렇게
테일 형태가 좀 격하게 요동칠 수 있는 그런 타입을 선호를 해요. 그래서 캐스팅을 해서 바닥에 닿기 전에 스피너 베이트처럼 차터 베이트처럼 중층에서 부드럽게 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살짝 요요잉을 하면서 이렇게 유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유용하면서 수평적으로 지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요. 활성에 따라서 또 물의 온도라든지 수중 그 상황에 맞춰서 그건 조절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일단 뭐 부드럽고 천천히 유용을 한다라 그러면 8분의 3온스, 조금 속도감이 필요하다라 그러면 2분의 1온스를 사용을 해요. 물이 흐리다라 그러면 8분의 3온스, 물이 맑다 그러면 2분의 1온스. 그리고 대부분 유용하는 곳의 주요 타겟은 마름이나 어떤 식물, 수생 식물이 완전히 수면까지 자라지 않고 중층에서 이제 자라 올라오는 시점, 그리고 완전히 자라 있다면 이렇게 중간중간 드러나 있는 포켓들, 혹은 이 엣지에 깨진 면들, 막 불규칙하게 깨진 면들, 그런데 혹은 이렇게 규칙적이더라도 그 엣지면, 뭐 부들의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그 엣지면, 뭐 마름이 자라 있는 선의 그 엣지면, 평행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유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유용을 한다든지 하면 그 수초 안에서, 수초 군락 안에 있거나 수초 엣지에 붙어 있다가 확 튀어나와서 먹는 녀석들, 그런 녀석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낚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유용하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해요. 그리고 풋볼 타입 같은 경우는 펀칭, 뭐 이게 식물이 자라서 수면을 덮고 있는 뭐 매트 형태라든지 뭐 아니면 떼짱 형태, 이런 형태에서 펀칭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물속에서 잠겨있는 이런 수몰나무 같은 이런 나무들, 이런 데 이렇게 바로 붙여서 떨어뜨리는 형태, 그런 형태도 많이 쓰고, 그리고 장마 지고 나면 이렇게 새물 들어오는데 부유물들 꽉 이제 쌓이죠. 쓰레기며 뭐 여러 가지 나무 잔해들이며 이런 것들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덮고 있을 때, 그럴 때, 혹은 녹조에 이 잔여물들이 딱 덮어서 이렇게 떡이져 있을 때, 그럴 때 그 밑으로 집어넣을 때, 그럴 때는 이 풋볼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유용할 때 쓰는 이 나풀거리는 형태보다는 펄럭거리는 이런 청크 형태, 청크를 많이 사용해요. 이건 굉장히 이렇게 떨어질 때 떨어지고 이렇게 당길 때나 혹은 하강할 때 굉장히 이렇게 크게 너풀거리는 타입이거든요. 이 청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청크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펀칭을 한다든지, 혹은 뭐 장애물 그 나무 사이사이에 넣는다든지 이런 형태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세팅하는 요 흰 색깔 같은 경우는 산란기 때 산란장에 떨어지면서 와라락, 또 튕기면 또 와락 하면서 굉장히 큰 자극을 주면서 빠르게 그 베스가 경계심을 느끼게 만들어져요. 산란 낚시의 핵심은 경계심이에요. 뭔가 겁을 주고 뭔가 짜증나게 하고, 그런 부분들, 그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풀거림이 큰 청크 형태를 써요. 떼짱이나 수직적인 장애물에 펀칭으로 넣을 때는요, 제가 수평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유용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서 위아래로만 액션을 줘서 배스를 홀려내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단시간에 많은 액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 떨어지면서 펄럭거리는 형태의 이런 청크류를 많이 사용합니다. 색상은 대부분 제가 사용하는 러버지그에 맞춰서, 이 블루 블랙이다 그러면 블루 블랙, 뭐 브라운이다 그러면 이런 브라운 계열, 퍼플 브라운 계열, 뭐 이런 것들을 쓰고요. 뭐 굳이 제가 색상을 안 맞춰도 조과는 크게는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색상 맞춤은 사실 저한테 심리적으로 이거 먹음직스럽고 진짜 같다, 그런 제 심리적인 어떤 믿음을 더하기에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필드에서 막상 조합을 하려니까 같이 매칭되는 색깔이 없어 다른 걸 썼다 할지라도 뭐 그것 때문에, 색상 때문에 조과가 달라진다거나 뭐 이런 경우를 느낀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색상은 그냥 제 만족을 위해서 웬만하면 맞춰 쓰지만 꼭 뭐 딱 맞아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러버지그를 가지고 가장 재밌는 낚시를 할 수 있는 시즌 중에 하나인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초봄부터 봄의 중간, 그리고 봄의 후반기까지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은 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러버지그인데요.
초반기에는 암놈들을 자극하기 굉장히 좋아요. 볼륨감이 있고 어느 정도의 이 리액션을 가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암놈들이 호기심은 있지만 경계심조차 많은 그 암놈들을 순간적으로 속이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볼륨감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 스커트가 없이 지그헤드에다가 쓸 때의 형태의 루어와 이 러버지그 스커트가 가진 이 형태를 바라보는 베스의 시각에서는 벌써 이 먹이의 이 양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적게 노동을 하고도 한 번 먹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배부르겠구나 라는 믿음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덜 호기심이 가더라도 일단 먹고 보자 라고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러버지그를 가지고 초봄에는 그렇게 큰 암놈들을 낚을 수 있는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이렇게 산란장에서 쉽게 산란장을 공략할 수 있는 이렇게 시인성조차 좋은 흰 색깔의 약간 무겁고 강한 이 액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러버지그, 요것으로 산란 중반에 있는, 산란을 진행 중인 암놈, 순놈을 다 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펄럭임이나 아니면 이 부드러운 꼬리 액션으로 이 수초 엣지나 장애물 속에서 치어를 돌보고 다니는 후반기 베스까지도 쉽게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러버지그를 충분히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이 봄 시즌을 많이들 활용하셔서 러버지그로 다양한 낚시를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로 인한 결과물들을 많이 얻으셔서 제가 만약에 한 가지만 허용된다라고 했을 때 당당히 딱 들고 가는 이 러버지그를 같은 마음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 러버지그에 대해서 진짜 할 얘기는, 러버지그 하나만 갖고도 얘기를 하자면 며칠을 제가 밤을 새서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제가 나누면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를 산다거나 혹은 어떤 참고가 돼서 낚시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추려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첫 회차 베스톡에서 한 가지의 루어만 허용된다면 러버지그를 사용한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번 베스톡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을 다루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어떤 주제 같은 거 궁금한 것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그 중에 괜찮은 걸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걸 택해서 또 베스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